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 경로 배열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경로 배열이라는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참 많고, 그리고 어디에 써야 되냐, 어떻게 써먹는 기능이냐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어레이 대신 어레이 클래식 이란 기능을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이 어레이 클래식에서는 옛날 기능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배열, 원형 배열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로 배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영상에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요런 게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경로 배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로 잡은 게 이런 거예요. 일정 도로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로배열을 사용하면 한 번에 순식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근데 꼭 요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응용을 해보자면 요런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글을 쓰신 분은 아마 외장재를 배열을 하시나 본데, 요렇게 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호를 따라서 일정한 패널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 돌아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를 쭉 살펴보면 이 치수를 20이라고 딱 재고 있는데 이 지점을 잘 보면 살짝 객체들이 어긋나 있고 치수 재고 있는 위치도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정확히 20은 아니다. 정확히 20을 재고 있는 건 아니고 한 19.9 몇, 19.8 몇 이렇게 왔다 갔다 재고 있더라고요. 즉 정교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1mm가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오차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요럴 때에 경로 배열을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경로 배열이라는 건 특정한 곡선을, 여기서 말하는 곡선이라는 거는 일반 선도 되고 폴리선도 되고 스플라인도 됩니다. 이런 선형 객체, 당연히 호도 되고요. 이런 선형 객체의 일정 간격으로 객체, 복잡하게 생긴 무언가를 배치할 때에 사용을 하면 좋은데, 이때 문제가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을 해나갑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을 해나가기 때문에 배열되는 각도가 정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이 곡선의 곡률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준점을 설정을 하면 조금 낮게 할 수가 있기는 한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이 기준점에 익숙해지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 이걸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직접 써보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곡률이 다른 구간마다 한 번씩 따로따로 써주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요렇게 생긴 패널, 요렇게 생긴 패널, 당연히 여기에는 요 안에 있는 브라켓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배열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면 잘 안 보이니까 한 개만 갖고 가서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일정 곡률이 있는, 즉 호에 배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곡률이 구간마다 제멋대로인 자유곡선 스플라인에도 배치를 한번 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기능 자체를 사용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걸 배치할 때, 배열해 나갈 때에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배열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객체가 있으면 이 전체 객체를 하나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뭔가 객체의 기준점을 요 경로로 사용할 곡선 위에 올려주는 게 가장 편해요. 요게 만약 떨어져 있다, 여기서도 잘 보이긴 하겠지만 스플라인 쪽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요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 상태에서 어레이 패스,
경로배열 PATH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나열을 선택하고 곡선 선택을 하고, 그러면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객체의 기준점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격도 방향도 곡률이 나가면서 일정 간격으로 갈 때에 조금씩 회전하면서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언제 나오냐 하면 사실은 폴리선일 때 눈에 가장 잘 보입니다. 요렇게 꺾여 있다 그러면 배열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돼요. 왜냐하면 요 기준점, 요 선의 시작점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게 요만큼 가서 측정하고 요만큼 가서 측정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완벽하게 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면서 옆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요 관계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혹시라도 익숙해지더라도 정교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정확하게 위치에 올려주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열될 때에 요 끝점과 요 끝점이 모두 경로 위에, 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두 점을 다 올려 놓을게요. 그거는 경로로 사용할 객체가 호이기 때문에 요 두 점이 모두 다 있으면 어떻게 얼만큼 돌아가더라도 기준점에서 요 각도 일치하죠. 그리고 경로에 곡률 일정하죠. 그래서 요 친구만 맞으면 요 점은 당연히 요 호 위에 올라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교하게 요 호라는 곡률이 일정한 호에서는 정교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친구를 어레이 패스, 어레이 실행하고 객체 실행하면, 객체 선택하면 유형을 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경로에서 곡선 경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곡선의 호에 딱 맞게 양쪽 점이 다 맞게 되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곡률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양점이 다 일정하게 맞게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해 줄 건 이 간격을 조절해 주는 건데, 객체 기준점 왼쪽 끝점이고 이쪽도 왼쪽 끝점이죠. 그립을 사용을 하면 쉽게 그냥 당겨서 방금 그린 요 반지름이 20인 원과 호의 교차점에 클릭만 해주면 모든 간격이 다 20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의 개수를 조절을 하려면 기본 설정 값에서는 전체 곡선에 이 기준점이 모두 다 들어오도록 개수가 꽉 차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면 이쪽에 그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립을 클릭해서 개수를 조절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거리 측정해 보면 당연히 처음에 그린 게 20이니까 정확하게 20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호면 요 하나 배열하는데 굳이 경로가 아니라 원형 배열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원형 배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라면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원형 배열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일단은 기준점 설정하는 거, 그리고 각도라는 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하면, 자, 일단 방법은 똑같죠? 여기에서 레퍼런스로 딱 맞게 회전시켜 주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원형 배열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호의 중심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일단 360도 다 필요 없으니까 180도로 줄이고 간격을 찍어서 조절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배열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호 위에 양 끝점 정확하게 물려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를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 간격을, 요 끝점을 여기에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기준점이 한 객체의 구석이 아니라 요런 부분에 뭐냐 하면 요 전체 객체의 중심점에 요 밑에 꼭 삐져나온 부분을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 직사각형의 중심점에 기준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만 옮겨주면 돼요. 어디로? 한쪽 구석점, 우리가 필요한 점으로. 그럼 여기다 옮겼으니까 다음 객체의 기준점도 이 점이 되는 거죠. 요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를 찍어서 요 두 원과 호의 교차점으로 옮겨주면 똑같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어차피 똑같죠. 그 다음 개수 조절하는 것도 360도 꽉 찬 게 아니니까 그립으로 필요한 만큼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두 개가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친구는 움직이는 걸 각도로 기준을 해요. 각도로. 그리고 이 친구는 거리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만 다르지 호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이 두 기능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곡률이 일정하지 못할 때에는 왜 사용을 못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스플라인도 작성을 해놨었죠.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 끝점, 내가 필요한 점이 둘 다 경로 위에 딱 맞물리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이 친구를 여기다가 얹으면 되는데 결과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기준점 때문에 이런 겁니다. 기준점. 자, 요 경로 배열의 기준점은 왼쪽 아래점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요 점이 기준점이 돼 있어요. 물론 기준점은 제가 클릭해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점이 한 개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점과 요 점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은 오토캐드에는 없거든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 두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 없냐? 요런 두 개의 점으로 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거는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2D 쪽에서는. 이게 제약사항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두 개의 점이 기준이라 그러면 요런 데에서는 이렇게 깎여 나갈 수도 있고 밖으로 벗어나서 붙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른 점들이 옵션으로 한없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 기능에서 제공하는 건 아마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많이 사용하는 라이노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기는 한데 거기서도 요런 거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오토캐드에서는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나열하는 경로 배열이라는 기능도 있고 한정된 기능이라서 물론 이제 하나의 점만 가지고 동일한 형태를 쭉 반복하면 되는 요런 나무를 심는 요런 기능에서는 크게 쓸모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 기준점이 두 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면과 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만나야 한다. 요런 기능에서는 조금 한계성이 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노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기는 해요. 뭐 이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회사에서도 오토캐드 거의 안 썼거든요. 라이노를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플로우라는 기능이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랑 조금 비슷한 기능이에요. 라이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훨씬 더 많아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냐면 플로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나란히 배치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기존 커브 이 친구를 이 곡선에 맞춰서 배열해라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쭉 맞춰서 배열을 해줍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친구도
기준점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각 객체의 중간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변환하지 않으면 딱 맞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당연히 딱 맞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옵션 중에 형태 유지를 아니오로 바꿔주면 요거를 여기에 딱 맞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사다리꼴로 혹은 일정 곡률을 가지는 곡선으로 살짝 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휘어 가면서 맞춰주기는 합니다만 패널 자체를 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같은 케이스에는 딱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이제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결론적으로 경로 배열에 대해서 기능을 조금 알아봤고요. 중요한 건 하나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반복해서 나열을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형태는 괜찮은데 기준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곡률 일정한 호에서 정도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 호에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형태가 하나 이상의 기준점을 가져야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을 만났다 그러면 온라인 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씩 온라인을 해주는 것 밖에는 답이 없고, 그걸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간격을 원을 그려서 이렇게 뭐 간격을 맞춰서, 지금 저는 대충 합니다만 정확하게 간격을 맞춰서 배치해 나온 다음에 온라인을 하나씩 해주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야 요 교차점, 일정 간격마다의 교차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 중심점을 요 교차점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서 요 구간, 여기에서 요 구간, 여기에서 요 구간,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자, 그래서 경로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좀 더 쓸만한 걸로, 물론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찾아서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